정보 판례 강의입니다. 강론 판례입니다. 자, 제3째 파트 중 불법 영등거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제3범죄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90도 573 판례 먼저 봅시다. 자,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아래 이 세 번째 것이 판례 본 내용이죠. 근데 왜 첫째 줄을 써놨느냐? 이 첫째 줄은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저만 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밑에 판례 내용을 다 공부하셨다 칩시다. 하시고 나서 다시 복습하실 때 이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시는 판례를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 중심으로서 연관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연관어를 한 줄 또는 많아야 두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다란 판례는 두 줄 정도 됩니다. 그런 연관어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읽으시면 이 판례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수험생보다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판례를 연관어를 뽑아놨습니다. 이 작업량이 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모든 판례 설명한 끝에 이 연관어를 꼭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관어 읽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것 결론이죠. 첫 번째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판례 본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그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그럼 여기까지 보면 회사 총무과장 입장에서 채무자 소유니까 타인 소유이죠. 자동차 타인 소유의 자동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승낙 없습니다. 동의 없이 운전해서 회사로 옮겨놨다 임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파악해 봅시다. 채권자 회사겠죠. 이것은 회사입니다.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데 변제를 못했습니다. 미변제. 근데 채권자 측에서 보니까 채무자 마당에 자동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몰래 가서 임의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취거라 그럽니다.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 몰래 가져갔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압류를 했단 말이죠. 또 감수 보전 명령,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회사에 지배해 뒀습니다. 자, 이럴 때 불법 영등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채무자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법원 간 겁니다. 우린 채권자로서 당신이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대신 채권 확보 목적으로 자동차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빨리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영등의사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례 입장에서는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즉 좋은 수단, 적법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런 수단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단의 불법, 방법의 불법 이런 이유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영등의사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했습니다. 자, 연관어로 봅시다. 연관어 보면 채권 확보 목적,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무단으로 취고. 결론 나오죠? 요 한 줄만 읽어보시면 내용이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 판례 저도 인정 사례입니다. 자, 83도 2539 판례 내용 봅시다. 먼저 판례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철제라는 건 세조. 새로 된 여러 자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일본에도 못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금으로 받긴 받았는데 약소음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어음이 부도났습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수인이자 채무자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된다면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인 채권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회사의 사원이, 직원이 피고인입니다. 피해자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철제를, 자, 피해자가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로 운반했습니다. 몰래 취득한 거죠. 자, 봅시다.
매도인, 매수인, 매도했습니다. 철제라는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철제, 물건이죠. 자, 그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완전하게 결제가 안 됐습니다. 대금, 여기서는 부도났다 했지만 결제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매도, 매수했는데 매수인이 매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얼핏 보면 매도인인 회사가 이 결제가 안 되니까 취소해서 반환청구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매도인 소유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예상으로 팔았던 어떻게 팔았든 간에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기 매도로 썼지만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상으로 사왔다. 대금 지급이 안 됐다. 결제 안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타인 소유가 되죠. 타인점이죠.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됩니다. 근데 이 피고인인 사원이 우리는 반환 청구권이 있지 않느냐. 청구권자가 가져간 게 왜 잘못입니까? 불법 명도 의사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단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민법을 통해서 청구권을 정식으로 청구해서 반환받아야 됩니다. 수단이 잘못됐죠. 그래서 불법 명도 의사 인정된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반환 청구권이 있는 자, 채권자라는 사람들이죠. 매수인이 점유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연관어만 딱 읽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 인정입니다. 자, 99도 519 판례 내용을 봅시다. 짧지만 봅시다.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절도죠. 잡혔죠. 기소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는지 보세요. 자, 가져갈 당시에는 피해자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승낙하겠습니까? 지갑을 가져가는데. 이 피고인을 잡아가지고 수사관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가져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이거 쓰고 나중에 반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서 쓰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잠시 썼는데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그럼 명도교사 빼줍니까? 변명이 불가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불법 명도교사를 인정한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피해자 몰래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핑계. 후일 변제에서 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삘이 오죠? 판례 내용이 금방 파악됩니다. 절도죄 인정입니다. 쉽죠? 자, 95도 910 판례 내용을 봅시다. 판례 내용을 먼저 봅니다. 피고인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사관학교를 정시로 졸업한 어엿한 장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 총기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근무했던 부대에 하극상이 팽배했답니다. 하극상이 뭔지 알죠? 부하 직원이나 속된 말로 쫄따구가 상관에게 막 대드는 것, 말도 안 듣고 명령 불복 중에 막 대드는 겁니다. 꼴불견이죠. 이런 걸 많이 목격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상부의 보고에도 듣질 않아. 그래서 극단적인 아주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처방을 합니다. 자기가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탈령도 하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잡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잡힐까? 그러니까 잡힌다는 거는 질서가 잡힐까라는 알량한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육군 이병을 따라와 그럽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K1 소총의 실탄을 장전해서 소총 소지자가 누구냐면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헌병입니다. 이 헌병에게 겨눕니다. 그 헌병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대 뻔히 아는 장교가 실탄을 장전한 소총으로 자기를 겨눕니다. 그 자기는 쏠 수 있습니까? 뻔히 아는 장교를 어떻게 위해를 가합니까? 그래서 그냥 뺏긴 겁니다. 그 드린 거죠. 협박해서 소총을 겨우 받았습니다. M16을 뺏었습니다. 거기다 실탄 15발을 장전한 후 하급자, 아까 육군 이병을 대동했다 그랬죠? 이병에게 주면서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가 그가 그 하급자예요. 이병. 너 이 소총을 가지고 네오발에서 누가 나오는지 잘 감시하고 있어 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러고 자기는 네오반 애들 듣게 네오반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천정을 향해서 몇 방을 쏩니다. 사람을 다행히 직접 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도망갑니다. 탈령이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자수 나타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탈령이 되죠. 첫째. 그리고 군형법상 군형물 특수 강도죄가 있습니다. 왜 특수입니까? 이음을 물건 신기용을 협박용으로 썼죠. 그래서 강도라면 특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형물 특수 강도죄 추가 기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나는 불법 연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봐라. 내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쓰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급자에게 줬고 애들 감시하라고만 그랬지 않느냐. 난 연도 의사가 없는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총을 다른 소총으로 겨누어서 협박해서 뺏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일단 내가 사용하기로 확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록 부하 직원에게 줬지만 불법 연도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형물 특수 강도죄 인정했습니다. 자, 연관으로 봅시다. 협박으로 소총을 교받아 하급자에게 주어 감시시킴. 이 정도 읽으시면 이 내용을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형물 특수 강도죄입니다. 물론 출제할 때는 뭐 군형법 이런 말은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강도죄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자, 64도 795 65년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아까 봤던 이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랑 비교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형물 특수 강도죄 인정한 사례죠. 근데 반면에 이 판례는 군형법상의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자, 이 총을 겉으로 보기에 훔쳐온 겁니다. 그런데 영도의사를 부정합니다. 내용 봅시다. 피고인이 소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소총, 무기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무기를 더 중시합니다. 반동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총 들통나면 엄청 혼나지 않습니까? 속담을 한따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더럭 나가지고 보충하기 위하여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만들 수도 없고 시장 가서 사다 채워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부대예요. 같은 부대 다른 사람 소지한 칼빈총, 옛날에 칼빈총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총을 무던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원에 가지고 가가지고 일석점을 마치고 잠을 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난리 났겠죠?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총은 살상총은 아예 출고 때부터 고유 넘버,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찾습니다. 이름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군형법상의 절도죄로 기소됩니다. 자, 영도의사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총을 보충키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집에 가져가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깨지기 싫어서 점호받을 때 잠시 갖다 놓은 거죠. 군대에서는 별의별 물건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팬티도 없어지죠. 슬리퍼 많이 없어지죠. 야삽 없어지죠.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인들이 장난으로 위치 이동이라고 해요. 위치 이동. 훔쳤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위치 이동. 자, 이것도 위치 이동이 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영도의사 부정했습니다. 자, 연관을 봅시다. 총 분실, 보충을 위해서 영도의사 없는 겁니다. 다른 부대의 총을 채워놨다. 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으로 읽어보시면 이 판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죄입니다. 또 하나의 비교 판례 있습니다. 좀 아까 군형물 특수 강도죄랑 또 비교할 판례. 자, 봅시다. 이건 재미난 사례입니다. 91도 3149. 탈령병입니다. 탈령병인데, 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신병 교육 때부터 여러분들은 군기가 바짝 들어서 교육을 받았죠. 그때 지휘관이 총기 수요식을 할 때 특히 엄격한 규율하에 엄격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총은 애인처럼 소중히 다루라고 합니다. 애인처럼 소중히 다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지휘관은 이 소총을 인체의 등뼈라고 합니다. 등뼈. 빼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 중에는 절대 남에게 주거나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지시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총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속담 말로 뒤지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을 소중히 다뤄라.
내 몸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집중으로 받습니다. 이 신병도 그랬겠죠. 이 사람이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자대도 군기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대에는 구타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보조 쓰다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탈영하기로 할까 그냥 있을까 막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가 이제 탈영을 했는데 총기를 휴대하고 탈영했습니다. 그러면 가끔 방송 보시죠. 전방 무슨 부대에서 탈영병이 생겼는데 총기를 휴대했다라고 하면 비상 걸리는 이 강도가 다르죠. 탈영병이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탈영했다 그러면 그냥 부사관이나 누가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비상 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총기 휴대 탈영이다 그러면 비상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쳐놓고 검문을 합니다. 굉장히 초지해지고 그러죠. 민간인들도 긴장합니다. 이 사람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패닉 상태라고 했어요. 패닉 상태. 그거는 판단도 못하죠. 그냥 멍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물론 잡혔죠. 다행히. 이 사람을 군 검사가 군형법상의 저도죄 인정한 겁니다. 기소한 거죠. 탈영죄 플러스 저도죄. 이 사람은 나는 영등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가 탈영해야지 말까 해야지 말까 하다가 그냥 나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에 총기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도 안 됐죠. 또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화 되지 않습니까?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으로 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 벗어나면 안 되지. 그냥 갖고 나온 겁니다. 영득의사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해서 없다가 나온 겁니다. 자, 연관하고 봅시다. 총기 휴대 탈영병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항상 휴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털의 내용이 파악되죠. 무죄 나왔습니다. 물론 탈영죄는 처벌됐습니다. 그 다음 판례 봅시다. 92도 1949. 자, 내용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짤막한데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어요. 저건 뭡니까?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타서 가서 페달 밟으면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200m가량 가다가 신호에 막혀서 잡혔습니다. 저도죄로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불법 면도에서 인정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수냐 미수냐 이겁니다. 피고인은 나는 미수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200m가량 밖에 안 갔다. 이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난 미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기수를 인정합니다. 물론 영등사는 당연히 인정하고 왜 기수라 그랬겠습니까? 시동이 걸린 채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라도 앉아서 온갖 이 기기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거리 200m가량 갔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취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사 플러스 기수입니다. 자, 연관을 봅시다. 시동 걸린이 포인트죠. 이런 자동차를 200m가량 운전했습니다. 저도죄 기수입니다. 파악이 되죠? 86도 1439 봅시다. 내용을 봅시다.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에 잠겨있는 셔터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셨다. 맥주 등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점에 왜 갔느냐면 여기 보세요. 주점까지 가게 된 동기가 주점 점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가 주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야, 밥 먹으러 와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알바는 친구가 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밥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밥을 해서 대접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종업원이 이것저것 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인 점원이 한눈 파는 사이에 주점에 잠겨있는 셔터문을 열고 그것 주방 안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서 마신 겁니다. 비싼 걸 마신 겁니다. 그 맥주 등은 누구 겁니까? 점원 겁니까? 아니죠. 사장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도죄로 기소됩니다. 이게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나는 불법 연등의사가 없어. 왜 그러니까?
아, 내 친구 점원이 초청했지 않느냐. 초청했다는 것은 거기 있는 거 먹으라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까? 식탁이라든가 주방에 준비된 것만 먹는 것 아닙니까? 허락 안 받은 주인의 냉장고 문까지 열어서 함부로 먹는 게 초청받은 사람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득서 인정한 겁니다. 연관어 봅시다. 저만의 초청, 타인의 주점에 간 후 임의로 문 열고 맥주 꺼내 마심. 됐죠? 파악이 금방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제 긍정입니다. 2002도 3, 4, 6어 봅시다. 내용 봅니다. 여러분 사용절도 아시죠? 사용절도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승낙 없이 이용합니다. 단 반환을 의사로 잠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래 위치에 반환을 했어야만 처벌하지 않는 그것이 사용절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동차 등도 함부로 쓰고 영등서 없이 원래 위치에 반환하면 사용절도라는 이유로 처벌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 원동기 장치, 자전, 차라 그래서 오토바이 등이죠. 이런 것 등은 귀중한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하는 조항을 뒀죠. 그 이외의 물건들은 아직도 사용절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을 먼저 봅니다. 소유자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장소에 버렸습니다. 원래 위치에 반환한 게 아니죠. 방치했습니다. 자, 1번을 가봅시다.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해 있거나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 달, 두 달 씁니다. 직고로 삼는 것 아닙니까? 장시간 점유하고 있으면 영등사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득죄가 됩니다. 또는 이게 또는이죠. 본래 장소와 곧 돌려줬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생략됐죠. 곧 반환했다 하더라도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가 뭡니까?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설령 일시 사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 말에 의해서 일시 사용하는 거라 하겠지만 영등사가 보세요. 없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는 영등사 없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곳에 방치했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되죠? 그래서 영등사 인정됐습니다. 절도죄입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처음에 침탈했죠. 주인의 허락 없이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반환해서 없이까지는 좋은데 장시간 점유 또는 다른 장소에 버렸다. 그러면 영등사 인정됩니다. 절도죄입니다. 자, 83도 297 내용 봅시다. 판례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상 서랍을 승낙 없이 뜯었습니다. 돈을 꺼내갔습니다. 그 자기 채권에 변제 충당했다. 충당이 뭡니까? 당자 약자 쓴 겁니다. 채웠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열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몰래 꺼내갑니다. 들통났습니다. 야,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네가 안 주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 먹었다. 이게 변제 충당입니다. 이걸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학설 드립됩니다만 우리 다수견에는 이런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 아니냐? 있는 사람이 변제 충당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은 영등사 부정해야 된다. 저도죄 부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무슨 소리?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몸달죠. 채무자가 밉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 영등사를 인정해서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채무자 승낙 없이 서랍을 뜯은 겁니다. 돈 꺼내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했어. 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돈 내놔 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금원, 돈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영등사 있다는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채권자가 승낙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서랍을 뜯고 불법을 동원했죠. 돈 꺼내갔다 그러면 절도죄입니다. 쉬운 판례입니다. 83도 327하나 이 판례 봅시다. 피고인이 장교입니다. 저 사람도 중대장과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살해입니다. 죽이고 큰일 났죠. 자기도 자살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수류탄을 훔친 겁니다. 참 과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류탄을 하나 훔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중대장실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전피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 손잡이 있죠, 갈고리라고 하는 건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화선에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장에게 항의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중대장님 이걸 이 사람 여기 관찰이라고 썼지만,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겁을 먹었죠. 주변 사람들이 설득 끝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은 상태로 안전피를 다시 뽑아서 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군용물 절도죄가 되느냐 이거죠. 영등사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때 보면 자기는 나는 살해 용도로 쓰기로 했고 자살 용도로 쓰는 거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팔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쓰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뭐 자살용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이 스웨터에 어떤 뭐 집에 와서 뭐 쓰려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영등사를 부정하는 이 말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나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수류탄을 집에 안 가져가고 누굴 죽이고 자살용으로 쓰는 것도 영등사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등사 인정한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중대장에게 항의, 살해, 자살, 수류탄 취급해 갔다. 연관어만 딱 읽으셔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역법상의 군용물 절도죄입니다. 2001도 4546 내용을 봅시다. 굴삭기, 굴삭기가 뭡니까? 포크라인, 중기라고도 그러죠. 중기 중에 하나인 포크라인입니다.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해 가도 좋다. 회수에 가져가는 거죠.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 계약서, 뭐 증명서 다 작성해서 판매사 담당자에게 줬습니다. 누가요? 매수인이. 그리고 이거 할부로 샀습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할부로 샀습니다. 할부로 파는 거죠. 매도 입장에선.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팔았죠. 샀죠. 할부입니다. 뭐 10개월이다, 뭐 20개월이다, 뭐 36개월이다 막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부 대금을 못 끊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변제. 그래서 이 매도인이 이렇게 뭐라나 앞가림을 잘 해놨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할부금을 미변제하면 이 굴삭기 우리가 임의로 가져가겠어. 그런 각서 쓰시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약정을 한 겁니다. 가서 다 써준 겁니다. 내가 못 갚으면 당신 가져가시오. 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를 못했습니다. 물론 굴삭기는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도인 측, 이 매도인 그 담당자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그래 각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서를 딱 앞세워서 이 굴삭기를 임의로 취득해 간 겁니다. 이것이 절도죄가 되느냐, 즉 영등사가 인정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잖느냐, 그러면 승낙이 있는 것 아니냐, 영등사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원 판례님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님들은 여기서 회수해가도 좋다는 약정을 보자. 이거는 내가 변제를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법 절차, 잘 들어보세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달라 그러면 내가 그래 변제 안 했기 때문에 가져가, 그렇게 승인하겠다는 의사지, 나 몰래 너네들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까지 승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각서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도 좋다는 의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취득한 것은 영등사가 있다고 본 겁니다. 주의할 판례입니다. 여기에 회수해가도 좋다는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 인정한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대금 채무 불이행 시 회수 약정,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채무 드디어 불이행했죠. 임의로 취득해 갔습니다. 이런 연관어 보시면 내용이 파악되겠죠. 절도죄입니다.
2007도 6553 봅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회사의 금원, 돈이죠. 인출해서 썼습니다. 근데 얼마 썼는지 봅시다. 여기 보세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회사 것이죠. 대표이사로서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되는 겁니다. 구멍가게랑 달라요.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2억 3천만 원, 억소리 나죠? 이걸 보관 중 개인청의 변제 명목으로 지인의 계좌에 입금한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 준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이 준 겁니까? 지가 먹은 거죠. 그래서 횡령죄로 기소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회사를 위해서 적법하게 좋은 데 썼소. 나는 영도에서 없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주주들이라든가 회사 채권자들이 그러면 어디다 썼는지 얼마 썼는지 증거를 대시오. 즉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시오. 보세요.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 증거자료죠.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20,000원, 10만원, 20만원 썼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디 가서 짜장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기차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영수증이 딱딱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3천만 원 어떻게 쓴 겁니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디다 썼습니까? 무슨 사유입니까?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조죠, 알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도 이런 경우에는 당신 우물쭈물하고 있지 않느냐, 명확하게 대려면 대라,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 영등거사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여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이것 설명 잘하면 역으로 영등거사 부정해 준다는 뉘앙스가 풍기죠. 이건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등거사 인정된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대표사 보관적인 돈을 이민으로 썼습니다. 요게 키워드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이 오실 겁니다. 횡령죄입니다. 2009도 9008 봅시다.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예금 통장이 포인트입니다. 뭘 했느냐?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곧바로 통장을 주인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이 물건이 지우개입니다만 아주 그냥 일반 귀중품이라 칩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제가 여러분 건데 잠시 취거 몰래 가져갔습니다. 잠시 썼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여러분 몰래 여러분 계신 부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저는 영등거사가 인정되는 겁니까? 이게 사용절도 아닙니까? 사용절도. 그 저는 일시 사용하고 원래 위치에 반환했기 때문에 불법 영등거사 부정돼서 무죄가 됩니다. 물론 가치 손상이 크게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피고인 주장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돼 있다 칩시다. 근데 제가 그 통장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장을 10분 만에 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일단 고맙죠. 통장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맙다, 좋다, 여봐. 그리고 딱 제가 이제 돌아서는 순간 오늘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액이 제로야. 없습니다, 하나도. 그럼 제가 그래도 고맙습니까? 죽일 놈아 그러겠지. 왜 그럽니까? 통장은요, 다른 물건과 달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고, 잔액 얼마 써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통장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잔고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잔고를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둘째 줄 보시면 반환했지만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라면 불법 영등거사를 부정해서 사용절도란 이름으로 무죄 취급해 주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들어있었던 통장을 탁 빼내서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의 증명 기능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 영등거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통장을 다 쓰고 반환했을 때 통장에 대해서도 영등거사 인정해서 통장에 대한 절도죄 인정합니다. 물론 ATM기에서 현금을 뺐지 않습니까? 그럼 ATM기 관리한 사람의 점유에 있는 돈까지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어진 현금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되고 통장 반환했지만 통장에 대한 절도죄도 돼서 절도죄가 2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아닙니다. 통장만 아니에요. 빼어진 현금에 대해서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연관어 봅시다. 타인의 예금통장, 예금통장이 포인트입니다. 인추로 반환했는데 증명기능을 상실케 했지 않습니까? 절도죄 인정한 겁니다. 자, 이 판례는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자, 비교 판례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2005도 7819인데 은행이 발급한 타인의 직불카드, 이게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판례는 신용카드였죠. 여긴 직불카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판례에서 신용카드는 현금 인출 기능과 함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예금통장이죠. 죄송합니다. 예금통장이죠. 예금통장인데 거기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지불카드입니다. 지불카드를 훔쳤어요. 훔쳐서 타인 예금계좌에서 자기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불카드를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불카드 주인이라 칩시다. 고맙습니까? 화납니까? 지불카드 보세요. 반환받은 거에 보시면 얼마 뺐다, 빼졌다 그러니까 표시가 됩니까? 전혀 그런 표시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ATM기에 넣는다든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체 여러분에게 반환한 지불카드 자체에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면 지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통장 어땠습니까? 1000만 원 잔고 있다가 다 뺐기 때문에 제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기능, 그 표현된 기능이 완전히 마모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기능이 마모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일시에 쓰고 반하는 경우에는 카드에 대해서는 영대동사가 없는 겁니다. 카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대해서 절도죄 부정입니다. 그러나 지불카드를 이용해서 ATM기에서 돈을 뺐지 않습니까? 빼어진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빼어진 현금에 대해서만 절도죄고 지불카드 돌려준 것은 절도죄 부정입니다. 근데 앞에서 본 이 판례는 빼어진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물론이고 예금통장 돌려준 그것에 대해서 절도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타인의 지불카드 이용, 돈 이체 후 카드 반환했습니다. 카드 자체 가치 훼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장과 구별해야 됩니다. 2010도 9570 판례 파악해 봅시다. 갑에서의 감사인 피고인, 감사인 사람입니다.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죠. 이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 불화가 생긴 겁니다. 저 감사는 그래도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감사는 농담입니다만 일반적인 회사 이제 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감사가 뭡니까? 감사 대부분 감사는 이 감시를 잘하라는 의미인데 아름아름해서 대표회사가 당신하시오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감사한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 인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진과 불화가 생긴 거죠. 웬만하면 네네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만 한 달 가까이 결근을 한 겁니다. 무단 결근 찍혔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몰래 직원들 몰래 감사실에 침입합니다. 자기 감사실에. 그 조용히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를 띄어갑니다. 하드 디스크를 띄어간 후 띄어갔다가 바로 돌려준 것도 아니고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반환했다가 걸린 겁니다. 자, 이 하드 디스크에 대한 불법 영도거사가 인정될는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리 주장합니다. 아니 내 사무실에 내가 들어간 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또 설령 내가 썼던 건데 설령 꺼내갔다가 4개월 뒤에 어쩌거나 반환했지 않느냐. 이것저것 파악할 게 많아서 걸렸다 시간이. 그래서 나는 불법 영도거사 의사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반환했기 때문에. 그러나 판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평상시 건전하게 근무하다가 잠깐 집에 가져갔다 돌려준 것도 아니고 무단 결근을 한 달 이상 하다가 몰래 떼갖고 침입해서 몰래 떼갖고 4개월 뒤에 갖다 줬다는 것은 불법 영도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입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회사 감사라는 사람이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 달 결근했죠. 감사실에 침입했죠.
하늘을 띠갔죠. 4개월 후에 반환했죠. 영도사 인정된다. 파악되시죠? 이렇게 연관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2012도 1132 내용 파악해 봅시다. 아래 판례 먼저 봅니다.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의 영업점이라는 것은 마사지 하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이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사지 하는 종업원도 안 보이고 사장님도 안 보이고 바빴나 봅니다. 이 피고인이 잠시 서 있다가 테이블 위에 주인의 최신형 핸드폰을 발견한 겁니다.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옵니다. 썼어.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다 쓰고 나서 반환을 합니다만 어디다 반환하느냐? 이 영업장 정문 옆 화분이 포인트입니다. 화분에 몰래 둔 겁니다. 물론 진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인 갑이라 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걸 어떻게 찾습니까? 음성으로 해놔야 찾죠. 진동을 해놨습니다. 도저히 못 찾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CC카메라에 의해서 잡힌 겁니다. 기소됐겠죠. 피고인은 영등서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 그러니까 야, 내가 쓴 건 인정한다. 반환했지 않느냐? 봐봐. 정문 옆 바로 앞에 있는 화분에 반환했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둔 거나 다름없지 않소?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위치에 반환했다고 보십니까? 먼 곳에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십니까? 후자죠? 이걸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에 보시면 본래 장소가 다른 곳에 유기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법관님들이. 그래서 영대고사 있다고 봅니다. 절도죄입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성락 없이 휴대전화 사용했습니다. 한두 시간 후 정문 옆 화분에 놓아뒀다. 이리 오시죠? 절도죄입니다. 2013도 14139 봅시다. 밑에 파악하에 봅시다. 어떤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 나옵니다.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선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불법 영도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때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의아하셨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갖고 온 겁니다. 소유자 걸 훔친 게 아니라 소유자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피고인이 이거 소유자 거 아니야? 제 거 아니야? 제 주해지 이러면서 가져간 건데 절도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사실규칙 먼저 봅시다. 이래 된 겁니다. 갑 소유인, 이게 소유자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피고인이 이걸 리스합니다. 리스, 빌린 거죠. 리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희로부터 돈을 차용합니다. 그냥 돈으로 쓸게요. 돈 차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담보 차원에서 인도를 합니다. 이거를. 희한한 사람이죠. 차가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채권자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얘는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황당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거를 병에게 인도해버려요. 또 너 써 그러면서 얘한테 아예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자동차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자동차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갑 것. 근데 리스 시간이 거의 이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겁이 덜 안 나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병에 수중에 떼는 거면 얘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병한테 피고인이 연락을 합니다. 만납시다.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나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협상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이 사람이 딱 파킹에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 스페어 키가 있었어요. 스페어로 있던 거. 이걸 가지고 몰래 병 점유하고 있던 이 자동차를 취급해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 갑은 고맙습니까? 열받습니까? 고맙죠. 제 시간 내에 반환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소유자의 추정 선악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자, 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자동차 말이야 지금 병이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갖다 줄까? 라고 혈적으로 물어보면 오케이, 혈적 승낙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갑에게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혈적 승낙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갑이 알았으면, 소유자가 알았으면, 그래, 빨리 갖고 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용수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도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임의로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수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명등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봅시다.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 여기죠.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자 여기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포인트입니다.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점유를 옮긴 이상 절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진정한 소유자에게 줬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된다는 것, 중요한 판례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판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거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거잖아, 좋은 일 했네, 무죄, 이럴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도죄입니다. 자, 연관어 봅시다. 소유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승낙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면 절도죄입니다. 아시겠죠? 이 연관어 짧게 잘 써놨죠? 이것만 딱 읽으시면 이 내용이 파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도죄입니다.